네,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는데요. 당청 관계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항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기재 새누리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장 부소장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에서 일단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먼저 전해 들어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오늘 전당대회는 이 더운 날씨만큼 예.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다 보니까 예. 후보가 1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산만한 감이 있었는데요. 네, 뭐 재밌는 거는 또 우리 각 후보마다 특이한 복장으로 우리 이정현 후보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오고 네. 또 주호영 후보는 4번 타자라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오는 네. 아주 재밌는 광경도 연출되고 했습니다. 네. 당원으로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결과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부분 이정현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놨었기 때문에 예. 크게 이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소장께도 같은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당원들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예, 박근혜 정권 한참 그 2년 차에 힘이 셀 때 예, 그런데 비주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이제는 정말 정권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미래 예. 자기 그 대선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네. 뭐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연호하는 게 2년 전하고는 많이 틀렸어요. 절박하고 좀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2년 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깨름칙하고 좀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밖에서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 등 비주류들이 결국은 이번 정권도 2년 동안 예. 결국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총선에서 결과를 굉장히 참패를 했는데 예. 대선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당대표 호남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특히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최초의 사실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새누리당의 전당대 슬로건이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다만 호남의 대표가 됐다 해서 호남의 민심을 바로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도 순천에서 이정현 후보가 되고 또 전북에서도 정은천 후보 그 장관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예.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5%에서 7% 수준으로 아주 저조한 그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이정현 후보가 순천에서 기울인 만큼 새누리당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예.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 출신인 점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표 차이를 보니까 이정현 후보와 비박계 주호영 후보가 이제 12,000표 차이 정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단 차이가 좀 났어요. 예. 아무래도 영남 출신의 주호영 후보 그리고 84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인 전통적인 새누리당이 엘리트당, 영남당 이런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견 타당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반대로 좀 본인이 얘기하기를 18단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당대표 후보까지 왔다라고 예. 아까 연설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승리의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대표가 되는 이런 그 호남 출신이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당에 오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예. 지역에 가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이런 양면적인 칼날 위에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성공을 해온 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표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중복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당선의 이유라고 할까요?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친박 진영의 결집이죠. 예. 네. 그거는 외부적으로 봐서는 비박에서 무리하게 단일화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주호영 후보가 예. 결국 단일 후보로 3명 중에 단일 후보로 됐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친박 진영에서도 뭔가 자기들도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 관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를 몰아줘야 하는데 단 이정현 의원한테 어떻게 몰아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론조사가 계속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 개인의 노력과 친박의 전폭적인 지원 이게 결국은 이런 그림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립니다. 전대 하루 전인 어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친박 표를 굳히기 하는 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만이 아니라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장에서 늘 이야기를 해왔죠. 왜냐하면 본인이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의리를 지킬 거다. 이렇게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고 네. 그것을 또 당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런 것은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신임 당대표께서 아까 수락연설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친박과 비박이 없는 개파 없는 정당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제 개파 간에 좀 비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봉합해내느냐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모든 후보가 다 예. 개파 청산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파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개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당직 인선부터 시작해서 탈개파적인 탕평 인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비박계의 후보들을 껴안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표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그 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보통 세력으로 얘기하면 70대 30, 7대 3 정도로 분류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번에 표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친박 후보를 합치면 70%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박 후보가 30%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30%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친박 패권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곁을 떠났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는 심정으로 예. 친박 후보를 찍어준 만큼 이제 당의 인사, 그다음에 뭐 그 어떤 당직의 배분, 그다음에 운영 관리, 청와대의 관계 등등에서 좀 균형 잡힌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파 없는 정당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사람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정책 노선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뭐 예전에 DJ와 YS 그런 개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박근혜냐 아니면은 비박이냐. 그런데 비박 진영에서 마땅한 뭐 대안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예전에 MB 대 박근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내에서 친이 친박 이렇게 가듯이 예. 비박의 누군가가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뭐 붙으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개파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개파를 인정하는 안에서 그 개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여야 관계도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예.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한데 당내에서도 똑같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대권 예비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힘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이야기됐던 예를 들어서 영남당이 호남의 당대표를 만들고 충청의 대권 주자를 내면 천하무적 아니야. 뭐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반기문 대망론은 당연히 부상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반기문만 가지고 예. 사실은 저희 당에서 대권을 치르기에는 예. 좀 허전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박의 여러 주자들 그리고 잠룡의 주자들과 함께 모양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예. 반기문 대망론도 가능한 것이지 반기문 주자 한 사람의 목매는 것을 대망론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는요, 친박의 반발을 무릅쓰고서 비박계 단일화에 아주 적극 개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결과가 향후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당내 입지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네. 사실은 좀 조급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 연말부터 시작할 그 대권 경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연말에 들어오면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자기 입지를 명확하게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당 대표를 좀 그 가까운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심중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패배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뭐 이게 연말 되면은 다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들어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무성 대표나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에 부딪힌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해봐야 되는 것은 이 당대표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단 네.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거하면서 예. 당 대표의 권한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당원 당규가 개정돼서 이번에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조직이든지 결국은 그 인사권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권한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모든 인사권이 이제 당 대표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 어떤 최고위원은 자기가 어떤 당직에 한 사람 추천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당직의 인선 자체를 거부하는 예.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작은 당직도 예. 그 결제 과정을 치르지 못해서 네. 당이 일을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이번에 극복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 대표가 인사권을 휘두르면 뭐 조직 강화 특위부터 시작해서 예. 당협위원장의 인선이라든가 뭐 각종 당직들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당은 사실 조직 중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을 장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대표의 권한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은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또 비박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체제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데요. 단일성 집단 체제는 야당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최병렬 대표 시절에 예. 야당이 되면서 결국은 뭐 대권 후보가 이회창 총재가 낙마하면서 최병렬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그때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당이 되면서 결국 집단 지도 체제, 순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있는데 당의 수장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둘 간에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예. 대표로 시키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권력은 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세와 리더십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 체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이정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이제 친박 비박 갈등으로 당내가 시끄러웠고요. 또 당청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가 좀 순탄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원만해지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당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는 네. 원만해지겠죠. 그런데 당 전체의 관계가 과연 잘 풀려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주호영 후보가 마치 청와대가 예. 당을 여의도 출장소 취급한다라는 그 말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당이 여당으로서 제대로 서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당대표가 서지 않으면 예. 또 당내에서는 계속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현 신임 대표의 경우에 물론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 녹을 먹고 또 그리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보위하실 분이지만 할 말은 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제대로 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선 예비주자 얘기들도 했는데요. 유승민 의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은 뭐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선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크게 타격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게 그 친박 진영에서 이걸 다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선 때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예. 결국은 대선 국면은 또 대선 국면에 따라서 가는 거고 아까 당 대표가 청와대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차피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 당대표는 숙명적으로 현 정권과의 일정 정도의 긴장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정현 후보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고 이정현 대표는 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비박 진영을 다 끌어안고 대선 레이스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김무성 후보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예. 유승민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바가 없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찌됐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처신을 잘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세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조급함이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직접 나섰으니까요. 예, 직접 나섰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하고 마지막 날 같이 식사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내보내는 거는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무성 후보 의원과 같이 거의 동등하게 이게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예. 효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예. 오세훈 의원 같은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도 결국 대선을 준비하느라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조부급함이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졌는데 예. 이번에도 그 조부급함이 결국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이 순간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연말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이정현 대표가 어떻게 다 수용해가지고 같이 할 거냐 예.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좀 웃을 사람 아니면 또 울게 될 사람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웃을 사람보다는 지금 울을 사람이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라고 예.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김무성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이번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본인이 비박 단일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네.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히 초선 의원들을 이제 사드 문제로 청와대 초청했을 때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예. 좀 깊게 개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호영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타격을 크게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유승민 의원이나 혹은 잠재적 잠룡인 뭐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는 뭐 크게 타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어떤 잠룡으로서 그 대권 주자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큰 피해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웃는다면 뭐 현상적으로는 반기문 뭐 윤 사무총장 정도인데 네. 반 총장님도 예. 뭐 주호영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도 반 총장님이 뭐 무슨 피해를 입거나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뭐 전체적인 지형 분석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너무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속마음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최고위원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 대표가 이제 원조 친박인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거와도 또 비슷하게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친박계가 다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소장님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첫째는 1, 2등이 다 친박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강석호 그 의원이 사실은 1, 2등을 할 거라고 봤는데 3등을 했다는 거고, 또 최연애 의원이 그 비례대표 초선인데도 예, 결국은 여성 몫으로 이은재 의원을 그 물리치고 당선이 됐다는 것. 그리고 1대1 구도로 그 친박과 비박의 구도로 붙었던 청년 대표. 예, 거기에서 친박계의 유창수 후보가 됐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는 그 친박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당내 분위기가 결국은 이번에는 박근혜 쪽의 정권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주고 성공한 정부를 통해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번 전대에 표출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최고위원 내용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기재 새누리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셨고요.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